자, 어제 온도 종류 4가지 했었죠?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온도 환산하는 것 먼저 정리할게요. 네, 빠르게 정리해봅니다. 온도의 뜻 뭐예요? 차다, 뜨겁다. 네, 차다, 뜨겁다 하는 정도. 이것은 이제 말로 표현하면 조금 어렵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온도가 왜 생기는가, 왜 뜨거울까, 왜 차가울까, 이것에 연구를 해서 온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한 사람, 켈빈이 있다고 했죠? 네. 네, 그것은 분자 운동 에너지의 세기. 분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진다. 분자가 모든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잘게 쪼개나가면 분자가 되는데 이 분자가 멈춰있는 게 없다고 그랬죠? 고체도 어떤다고 제자리에서 까딱까딱 움직인다고 그랬죠? 네. 액체는 슬슬 돌아다니고 기체는 로켓처럼 널러다닌다. 탁구공처럼 튕겨다니면서 널러다닌다. 이게 기체 상태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분자가 운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느냐.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분자가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야지만 그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이것을 이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을 끓일 때 어떤 액체가 또 어떤 고체가 이렇게 액체로 놓고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분자의 운동이 얼마나 활발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태가 변해요. 아시겠죠? 그걸 좀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차다, 뜨겁다, 막연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도 하죠. 차다, 미지근하다, 따뜻하다, 뭐 뜨겁다, 무지 뜨겁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생활 가운데서 분자 운동 에너지가 뭐 얼마큼 된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 갖고 이야기는 않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절대 온도라고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말로 언어로 이렇게 차다, 뜨겁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온도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일반 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생활 가운데 쓰는 온도 표시 방법은 도 C가 있고 도 F가 있고, 지금 이렇게 단위 모양을 바로 적었죠. 도 C는 뭐예요? 섭씨라고 하는, 김씨, 이씨, 박씨 이러듯이 섭씨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이야기했죠? 네. 셀시우스라고 하는 셀가인데 한자 이름으로 셀가를 이렇게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섭가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섭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의 F, F자도 역시 영어 이름으로 파렌하이트라고 하는 과학자 이름이에요. 파렌하이트. 근데 이것은 굳이 한자식으로 이름을 적으면 화가예요. 화가. 김씨, 박씨가 아니고 화가예요. 화 이름이 레나이트예요. 화 레나이트. 그러니까 화씨라고 하죠. 알겠죠? 네. 그래서 그 화씨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표시 방법, 이것을 화씨 온도 표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절대온도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지점, 멈추는 지점, 제로가 되는 지점부터 사실 온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숫자를 0을 써서 표시하는 방법, 그걸 절대온도라고 그랬죠? 두 가지가 있었죠. 켈빈, K라고 읽으면 안 돼요. 랭킨, R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K는 뭐라고요? 켈빈, R은 랭킨. 근데 이렇게 위아래 줄 맞춰서 쓴 이유는 켈빈은 온도계 눈금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온도계 눈금을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용하던 섭씨 온도계 눈금을 그대로 썼어요. 눈금을 그대로 놔두고 뭐만 옆에 숫자만 지우고 다시 숫자만 매겨서 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랭킨도 마찬가지라, 랭킨도 온도계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썼던 화씨 온도계를 갖다가 눈금은 그대로 놔두고 숫자만 지워서 다시 표기한 거예요. 알겠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켈빈은 섭씨 온도를 갖다가 그대로 눈금을 썼는데 섭씨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 거기서부터 0을 출발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숫자상으로 섭씨 플러스 얼마? 274. 랭킨 온도는요? 화씨 온도 눈금 그대로 사용했는데 숫자상으로는 460이 더 많아요. 켈빈 온도와 같으면 켈빈 온도의 1.8배를 곱하게 됩니다.
어제 이 온도 환산을 하다가 중간쯤 하다가 멈췄어요. 그랬죠? 예. 오늘 온도 환산을 정확하게 해보고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머릿속에 좀 이것을 그래프식으로 그림식으로 딱 새겨 넣어서 이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온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사실 1, 2년 동안에 걸쳐서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수백 년 걸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죠? 네. 그 전부터도 온도를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표시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셀시우스나 파렌하이트도 단 한 번에 원샷에 그 표시 방법을 이렇게 하자라고 정한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다가 다시 한번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법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알겠죠? 네. 너 옛날에 볼도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반스만 입고 다니면서 이 사냥하던 시절에 온도 표시 방법이 있었냐? 없었어요. 알았죠? 네. 그러나 그때 온도 표시 방법을 몰랐던 그 사람들도 뜨거운 것과 찬 것을 섞어 놓으면은 미지근해진다 하는 것은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열에 관한 성질의 법칙에 영법칙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알겠죠? 네, 과학자들이 발표하지 않았어도 알 수 있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섭씨는 물이 끓는 점, 그리고 물이 어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는 점을 숫자를 그냥 0이라고 표기하고 끓는 점을 뭘로? 100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 사이를 100등분을 해서 문금을 나눠놨어요. 근데 화씨는 이것을 32라고 쓰고 어는 점을 그 다음에 끓는 점을 몇으로 212라는 숫자로 쓰고 문금을 더 잘게 쪼개서 180등분을 해서 온도를 표시하자라고 한 거예요. 알겠죠? 네.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 말고도 그냥 온도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뜨겁다 차다 하는 건 있었죠. 단지 그것을 제3자한테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이야기할 때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랬죠. 네. 전날 술을 잔뜩 드셨어요. 아버지가 아침에 그냥 북엇국을 끓였는데 콩나물 북엇국인데 김이 엄청 남아. 뻘풀나. 뜨거워 죽겠어. 이거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학교를 얼른 먹고 가야 되는데 국물이 뜨거우니까 밥을 빨리 못 먹어요. 후다다닥 이제 늦잠 자고 씻고 하는데 아버지 국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시원하다. 심지어 개운놈이까지 얼른 먹어라. 그럼 입천장 홀랑 못 때린단 말이죠. 얼른 들이마시면은 얼른 먹고 학교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멀어질 수가 있어. 이거 세 번째도 재밌어요? 그래서 온도 표시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면은 혼동될 일이 없다 이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궁금한 게 이거예요. 물이 끓는 다음엔 그 위쪽은 온도가 없을까? 있죠. 이거보다 똑같은 간격으로 뜨거워지면 100이 103, 104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물이 어느 점 밑으로는 온도가 없냐? 아니죠. 계속 온도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0 밑으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일기예보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영하의 온도다. 기온이 영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네, 0 밑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겁니다. 온도가 맞죠? 네.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어는 점 눈으로 관찰하는 거죠. 끓는 점, 물이 끓네. 이렇게 해서 이 사이를 100등분해서 표시한 것을 제거합니다. 그렇다면은 켈빈이 진짜 이야기하는 거. 왜 차가울까? 왜 뜨거울까? 왜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은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이것은. 물이 오니까 0이라고 썼어. 근데 왜 얼어요? 물이 끓었어요. 그걸 100이라고 썼어요. 왜 끓어요? 이거 설명하면은 이 섭씨가 하는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화씨가 표현하는 방법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섭씨는 숫자 쓰고 나서 뒤에다 뭐 썼어요? 이렇게 자기 사인했죠? 네. 이름이 C자로 시작해요. 섭씨가 섭. 알겠죠? 어떤 사람은 혼동할 때 섭씨라고 그러니까 이게 요것이 섭이고 요것이 C다. ABC 그래서 섭씨 이렇게 아는데 이게 섭씨가 아니에요. 그게 알겠죠?
지금은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보니까 대충 한 3분 정도 그런 것 같은데 이 C가 셀시우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알겠죠? 네. 셀시우스라는 사람 이름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자기 이름이에요. 근데 한자로는 셀가라고 쓰는 한자가 없어요. 비슷하게 발음 나는 게 섭가예요. 섭가. 알겠죠? 네. 그래서 섭가가 자기 사인을 하는데 싹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다른 건 괜찮은데 이렇게 해보면 그냥 욕지거리 적은 것처럼 되니까 이 온도 단위하고 숫자하고 사이에 뭔가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좀 뜻을 정확하게 해보자라고 보조로 좀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보조 단위. 이거 뒤에가 진짜 단위예요. 아시겠죠? 네. 확실하게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두 개를 붙여서 우리가 읽을 때는 도, 시 이렇게 읽잖아요. 네. 이게 섭이고 이게 시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그런 식으로 읽으면 섭 F 그렇게 읽어야지. 섭 F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자, 도 F 하듯이 이렇게 자기 이름자 붙은 거예요. 파시도 이름이 파렌하이트다. 그래서 F-A-H-R-E-N-H-E-I-T 이름이 깁니다. 이건 얼른 지워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영어 시간 아니니까. 자, 그래서 F자로 시작해요.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F자 사인을 쓴 거예요. 숫자하고 단위하고 사이 헷갈리지 말라고 보조 단위 보를 붙인 거예요. 알겠죠? 네. 네, 이렇게 붙인 것 뿐입니다. 네, 이렇게 밑으로 또 역시 파시도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180 등분을 했지만 이 밑으로도 있어요. 이 밑으로도 계속 눈금을 끄다 보면은 31, 30, 29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이제 한참 내려오면 이제 0이에요. 그러니까 화시에서는 0 써져 있는 것이 섭시의 0하고 뜻이 달라요. 알겠죠? 네. 섭시에서 0 써져 있으면 화시로는 32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온도가 똑같아 이렇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섭시가 100도씨 써져 있으면 화시로는 얼마? 212도 F.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처럼 보면은 섭씨는 듬성듬성하고 화씨는 촘촘하고 눈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눈금 모양도 위치도 맞지도 않을 뿐더러 숫자도 다 다른데 이걸 쭉 그리다 보면 숫자하고 눈금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이 나온다 그랬어요. 숫자하고 눈금 사이도 똑같아. 그게 뭐냐? 마이너스 40도예요. 알겠죠? 네. 화씨도 정확한 이 위치가 마이너스 40도 F, 40도씩 섭씨로도 이것은 숫자 자체로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환산을 해보면 환산식에서 식을 바꿔보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면은 이제 영하 273도씨에 도착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끝났느냐? 바로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차가울까? 왜 뜨거울까를 연구를 했는데 바로 모든 물질의 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고 이게 뭐예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가 움직이려면은 사람도 잘 놀라면 어때? 애기들도 배고프면 잘 놀아요? 못 놀죠? 배가 좀 든든하고 에너지가 있어야지 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자가 움직이는 데는 운동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에너지가 많을수록 운동이 어때요? 활발해지는 거예요.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뜨겁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분이라도 물의 성분인데 에너지가 적어가지고 5도로 떨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떨고 있으면 얼음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좀 흡수해서 어때요? 이렇게 돌아다니게 이제 좀 살만해 이러면 어때요? 물의 상태가 액체 상태가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더 빨아들여서 막 힘이 넘쳐 로켓만이 막 튀어다니고 놀러다니게 뭐야? 수증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얼음이 온도가 제일 차갑고 물은 중간이고 수증기는 뜨겁잖아요. 그렇죠? 네. 이처럼 분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온도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걸 규명을 해서 켈빈이 분자 운동 에너지의 세기에 따라 온도가 달라진다. 온도란 것은 바로 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밝혀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분자의 운동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
적어지면 점점 적어지면 움직임이 둔해질 것이고 온도가 점점 내려갈 것이고 그러다 못해서 전혀 안 움직이면 온도도 멈춘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어때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온도의 밑바닥이 있어요. 밑바닥. 분자가 운동을 어때요? 멈추는 지점. 그러면 완전히 다 멈춰버렸는데 더 이상 온도가 낮아질 것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 지점이 뭐냐? 영하 273도씨. 마이너스 273도씨. 아시겠죠? 네. 온도는 바로 그 지점부터 출발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이 영하 273도씨를 뭘로? 0이라고 여기서부터 숫자를 쓰자 이거죠. 그래서 자기 사인을 하자. 켈빈, 자기 사인을 하자. 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켈빈 온도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표시하면. 자, 눈금이 올라옵니다. 섭씨 눈금을 썼기 때문에 0도씨부터 영하 273도씨까지는 눈금이 몇 개예요, 여기는? 273개 있죠, 눈금이? 네. 맞죠? 예. 눈금이 273개밖에 없기 때문에 켈빈이 표시에서 올라오면 이 0부터 출발해서 273개의 눈금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213 켈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등분 눈금이 100개 있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몇 개예요? 이게 373 켈빈이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다? 켈빈 온도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은 개념으로 화씨 온도계를 관찰을 해서 보니까 화씨는 영하 273도씨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온도가 얼마까지냐 하면은 마이너스 460도F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네.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제 계산해보면 압니다. 자, 마이너스 460도F인데 이것을 랭킨이라는 사람도 나 이것은 온도 출발점이니까 나도 이것을 0이라고 쓰겠다. 대신에 켈빈이 했던 것처럼 섭씨 온도계에다 이렇게 컨닝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화씨 온도계에다가 그 방법을 쓰겠다. 그래서 온도계에 촘촘하게 이렇게 했어요. 알았죠? 여기다 뭘로? 1, 2, 3, 4 쓰면서 올라왔어요. 대신에 뭘? 이게 5K고 이게 5알파드고 이게 아닙니다. 단위를 이렇게 가로를 쳐놔야 돼요. 가로를 쳐놓으면 이제 단위가 확실한데 0 켈빈, 0 랭킨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죠? 네. 네. 자, 중요한 이 0까지 올라오면은 460 랭킨이에요. 맞나요? 네. 근데 이 0부터도 물이 어느 점 32까지 눈금이 32개 더 있죠? 네. 그러니까 요 지점까지 올라오면 얼마냐? 492 랭킨이 되는 거예요. 460보다 32개가 더 있어요. 알겠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212에다 460 더하면은 67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금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되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지워봐요. 자, 켈빈까지는 이해됐어요? 네. 켈빈까지는? 자, 켈빈까지 이해가 됐는데 화씨 이쪽에 눈금 가지고 사용하는 게 뭐예요? 랭킨이라고 그랬죠? 네. 랭킨도 자 봅시다. 여기 숫자가 잔뜩 써져 있어요. 212도 있고 뭐냐 고 눈금들이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 숫자들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뭐만 남겼어요? 이렇게 눈금만 남겨놨어요. 알겠죠? 네. 눈금만 남겨놓고 밑바닥부터 0을 써서 출발해서 올라온 거예요. 알겠죠? 어디 눈금에다가? 화씨 눈금에다가. 자, 0, 1, 2, 3, 4, 5, 6, 7, 8, 9, 10, 100, 200, 300, 400 0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이 0부터 밑에 460까지 눈금이 몇 개 있는 거예요? 화씨는? 460개 있는 거죠? 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60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개 있는 거예요? 460개 있는 거죠? 네. 근데 거꾸로 찍어서 여기서부터 0이라고 써가지고 올라왔으니까 문구이 몇 개 여기가 460개 되겠죠? 네. 맞나요? 네. 다음 0부터 32까지 다시 몇 개예요? 32개죠? 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얼마? 32개니까 460부터 32개니까 492 알겠죠? 네. 자 어느 점에 도착했어요? 끓는 점까지 총 몇 개예요? 눈금이? 180개 그러니까 180개를 다시 더하면 490에 있다 180이 더 해야겠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180 더하면 얼마예요? 492에다가 180 더하면 672가 되잖아요? 네. 맞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숫자만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뭘 써달라고 그런 거예요? 랭킨, 자기 이름을 써달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은 어느 점, 뭐가 어느 점, 물이 어느 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0도C 같은 말이고요. 32도 F 화씨로 같은 말이고요. 같은 말로 273 켈빈 같은 말이고요. 맞죠? 같은 말로 492 랭킹 같은 말이고요. 이 말이고요. 이 네 개가 같은 거죠. 맞나요? 이해되셨어요? 최소한 이 값이라도 어때요?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우리 어느 점. 4개 온도 표시 방법으로 숫자는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같은 말이다. 여러분 자꾸 공부할 때 숫자만 보고 뒤에 단위를 안 맞버리면은 어려워요. 예를 들면 봅시다. 먹고 사는 것은 자동이에요. 이것은 누가 굳이 말 안 해도 요즘 시세가 그 정도 나가면 시세까지 따라가면서 일 따라가면 1200 되는가 봐. 그러면은 누가 보는 사람이 1하고 1200하고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는이라고 썼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같은 줄을 알아. 맞아요? 틀려요? 이거 보고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숫자로 보면은 다르게 쓰이는데 왜 같다고 그러냐? 뒤에 단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달러까지. 원까지. 그러니까 이 온도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74고 영하고 어떻게 갔습니까? 당연히 숫자로는 다르죠. 도시까지 포함하고 켈빈까지 포함해서 통째로 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이 지점만 쭉 보는 거예요. 이 어느 점을 과학자들이 4명이 표시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알겠죠? 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물이 언다는 말이에요. 어느 점을 이렇게 숫자상으로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필기해 보세요.